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2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성공적이었다.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경제적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반도체법, 인프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정치적 협상을 이루었다. 한일 관계에서도 화이트리스트,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하고 있던 건 다 풀었다 등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뉴스, 한국 경제 위험하다. 14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대만이 한국 경제를 추월해서 총 GDP, 국민 총생산이 한국을 추월했다. 이제 한국은 대만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 그 이전 골드만삭스라든가 전 세계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G2,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그런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들 예측을 했는데 한국이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 절벽으로 한국은 100년 내에 국가 소멸 단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인해서 국가 소멸 단계에 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경제 구조로 인해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이제 부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은 왜 지금 한국 경제를 추월하면서 갔는가? 이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만은 반도체 공장 짓는데 3년 정도 걸린답니다. 한국은 8년 걸립니다. 대만은 그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한 해 석박사들을 수백 명씩 길러서 그 반도체 회사에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내몰라를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분들 반대하고 있고 나라가 온통 개판 5분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100년 내에 소멸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5월 1일 날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한 6만 명이 서울도 도심을 행진을 하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주에서는 건설노조 구속 적부심 재판을 받는 건설노조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 분신 자살에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당당한데 왜 분신을 해서 죽습니까? 당당하면 재판을 받아서 나는 결백하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죽기는 왜 죽어? 두 번째, 그 기름을 끼얹고 죽어갈 때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걸 구경하고 있나고 노조들은. 저는 이 죽음의 행렬, 분신, 이게 좌파들이 위기에 오면 꼭 하는 짓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 민주노총의 이 폭력노동, 귀족노동, 붉은노동, 이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로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스스로 뭔가 기업 미래 경영을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노조 때문에 못해요. 가솔린 라인을 바꿔야 되는데 노조 때문에 못 바꿔요. 모든 게 노조 때문에 못합니다. 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조들이 어제 대한민국 도심을 장악해서 저희들 멋대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뉴스에 의하면 민주노총, 민주당 이스키 이런 인간들이 북한을 만나갑니까? 북한을 100차례 이상씩 북한을 방문했대. 100차례. 북한과 뭐 하겠습니까? 통일혁명당, 통역당, 신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역당 선언문 이런 걸 보면은 혁명을 위해서는 혁명정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혁명정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들, 당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북한 김일성과 북한이 그 당원들 양성 교육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고 난 뒤 북한 방내가 문이 열리고 노무현, 문재인 때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정권에 북한을 수없이 많이 갔다 왔던 자들 이름 다 까고 가서 누굴 만났는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가는데 누구 만났는지 공개가 되겠어요? 밀봉 교육을 받고 그게 곧 간첩 교육입니다. 간첩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혁명 열사니까 씨앗 하나씩 남겨놓고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북한에 그러겠지. 당신들은 조국 해방을 위한 혁명의 열사들이다. 당신들의 자식은 여기서 잘 북조선에서 기록을 줄 테니까 목숨을 걸고 투쟁하라. 이석기도 갔다 왔어요. 가석방 기간 중에 뭐가 급했는데 북한을 갔다 왔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제일 많이 갔다 온 자가 최문순이 숱한 자들이 적대국인 북한을 가서
지낭낙하다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특수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가 소멸, 국가가 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정치는 전혀 한국 경제와 한국 미래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금 오늘을 지탱하고 한국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인들입니다. 기업인들이 그래도 목숨 걸고 자기 기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대 부강한 국가 중에 있지만은 이것도 영원한 게 없듯이 이것도 한순간에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계속 대동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강원도 대학 한 곳이 한국인 한 사람과 다 외국인을 채워졌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편성을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집중 오전에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2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오후 2시 이후는 밤에 근처에 횟집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시간당 10,000원 정도 받는데 아르바이트해서 그 학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그게 옳아요. 왜? 일할 사람도 없어요. 횟집에 서빙할 사람도 없어요. 그 지역에.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낮에 공부하고 또 저녁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나는 옳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취업하고 옳다 봐요. 왜? 한국 사람들의 애기를 안 놓고 3D 험한 일을 안 하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사람을 수급받아갖고 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뭔가 위기적 상황에서 이걸 위기라 바라보면서 위기 설계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유럽의 룩셈부르크부터 시작해서 스웨덴, 스위스, 북유럽 그런 국가들이 세계 제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다 정직함. 또 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불로소득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흘린 땀만큼의 가치를 추구하고 스웨덴이가 어느 나라 총리는 카드를 잘못 써가 24만 원인가 잘못 써갖고 그게 비판받자 총리직을 사표내고 또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했을 때 그 출장비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밥을 거기서 얻어먹었다 하면은 출장비에서 밥값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청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북유럽 국가들은 오늘날 세계 최고로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권력을 가진 자는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요. 방금 말한 북유럽 국가의 그런 청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누가 있습니까? 천판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도덕률, 윤리, 명예 이런 것들 뒷전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런 시절로 오면서도 명예는 소중했습니다. 동네 법이 무서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하철과 버스에 타면 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예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나라,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메말라 버린 나라에서는 더 이상 희망의 꽃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이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그 위험한 건 정치가 부른 화근이지만은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 경제인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전쟁을 하고 있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제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구 위기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14개월 연속되는 경제 위기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저는 제가 볼 때 노조를 손봐야 되고 국회 권력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큰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노조를 잡고 썩은 정치를 잡을 수 있는 그 군대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최고의 고민이고 그 고민을 완성시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 앞에 선배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기적 같은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선배들의 노고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종교적인 힘, 신의 축복도 있었다. 근데 지금 신의 축복도 서서히 거쳐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신의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진리 도덕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고 이런 사회 간접 자산이 풍부한 나라가 될 때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돈 몇 푼의 영혼을 파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돈 몇 푼의 몸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존과 가치를 위해서 비록 내가 배가 돌아가더라도 가치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미동맹 이 초소 지키는 것도 돈보다 그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초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또 강목사님, 또 초저녁에는 통치 와서 또 고생을 하고, 또 아침 일찍 박은경 TV 와서 또 이렇게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송화제 또 열고 있습니다. 패티 소음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거 소음 어마어마하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방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흘러가고 초소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